명의대여라고 하면은 부부간에도 명의대여라고 생각은 해요. 세무서는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가족 이외의 다른 이제 사람들은 더 명의대여를 하는 순간 요거는 명의대여 부분. 명의대여는 그냥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, 일단은 부부간에는 조금씩 이제 서로 누구의 명의로 할지 모르니까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A라는 명의를 했다가 부부인 B로 명의를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, 이제 뭐 자녀 명의로 뭐 가끔 하기도 하고 뭐 부모님 명의로 하기도 하고. 근데 그거에 따라 이제 예를 들어 사업자를 내는 순간 뭐 농어민인데 혜택이 없어지거나 노령연금이 없어진다거나 뭔가 아무튼 계속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. 이득 대신에. 그런 거 고려하셔갖고 해야 되긴 하는데,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인데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. 뭐 음식점이든 뭐든 냈다.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농어민인 경우에는 이게 빠지겠죠.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부모님께서 상속이 일어났어. 어떻게 돼요? 상속세를 또 내야 돼.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계좌가 이제 불분명하면, 아니 그때 가서 이거 내가 다 한 거예요? 소용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다 부모님 계좌로 들어가고 부모님 명의로 했는데.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단점들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. 장단점이 다 있는. 그런 거 감수하고 하면 상관없죠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계좌를 달리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,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간에도 국세청이 봤을 때는 별산제로 봐요. 부부간에는.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같은 통장이지 뭐 같이 쓰는 건데 뭐 이렇게 남편 명의로 하고 아니면 남편이 다 벌어서 배우자 통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, 그죠? 부부끼리는. 근데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별산제예요. 왜냐면 우리나라 별산제니까. 섞여 있는데요.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.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상속이 일어날 때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놔요. 상속세가 나와 많이 또 안 나오고. 그런 문제들. 재산을 잘 분배를 해서 항상 이제 뭐든 포트폴리오잖아요, 그죠? 잘 분산을 해놨어. 분산을 해놓으면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, 그죠? 부부끼리도 공동명의 하는 이유는 뭐 세금을 줄이려고, 그죠? 근데 뭐 공동명의 하니까 더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더라.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산을 해놓는 것 자체가 잘 하시는 거긴 합니다. 분산을 해놔야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고. 그건 동의하시죠? 그리고 굳이 근데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공동명의를 할 필요는 없죠. 근데 이제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면,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면 하면 또 좋고, 나중에 팔 때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어차피 각각 돈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명의 부분은 굉장히 좀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을 또 했더니 각각 건강보험료가 나와. 뭐 아파트든 뭐 상가든 건물이든 공동명의를 했더니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, 조금씩은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뭐 분산을 해놓기도 좋다고 하는데, 사업자를 공동명의에 해놨더니 뭐 양쪽에서 뭐 4대 보험료를 막 내, 지역보험료로. 그런 경우도 막 생기고.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상담이 필요하겠죠. 실제 사업자가 되냐 아니면 상가나 이런 것들이냐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상가 임대업을 할 때도 공동명의로 하면 임대업인데 소득이 각각 발생할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럼 이쪽 소득 금액 발생하고 이쪽 소득 금액 발생하니까 지역가 있죠, 지역가 있죠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명의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, 명의 대여라고 하면은 가족 이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간에도 명의 대여라고 생각은 해요. 세무서는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가족 이외의 다른 이제 사람들은 더 명의 대여를 하는 순간 복잡해지고 피곤해지고, 언젠가는 이게 모르는 이런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. 공동 출자에서 뭐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. 명의를 아예 같이 논다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명의라는 의미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. 예를 들어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,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한테는 이제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이제 벌었어. 근데 세금은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. 하나도 모르겠어요. 세금은 모르는 사람인데 사업은 잘해. 사업 엄청 잘해요. 근데 돈을 막 벌어. 근데 세금 막 몰라갖고 맨날 막 추징당해. 막 체납이 엄청나. 체납, 내가 왜 세금 내야 돼? 부과하든 말든 난 내가 벌면 되지 뭐. 다른 뭐 하는 거 갖고 있던 거지 뭐. 근데 계속 체납 쌓였어. 이런 사람이야.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불자가 됐어.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벌 줄 알죠. 그죠? 그럼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또 돈을 계속 벌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살아야 되니까. 그러면 본인 명의로 해야 되겠어요?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겠어요? 신불자니까 못 하잖아.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군가 세우려고 하겠지. 그럼 누군가 세우면서 내가 뭐 법인 하나 설립할 테니까 월 한 1,000만 원씩 줄게. 그냥 1,000만 원씩 줄 테니까 대표자 해주세요. 거기 주식도 좀 이렇게 하고, 나는 이제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하실 거예요, 안 하실 거예요? 혹시 1,000만 원씩 준다는데 월 1억씩 준다는데 월로 월 10억씩 준다는데, 네? 10억으로요? 일단 하신다고 이제 한 분 나왔어요, 이제. 일단 제가 네, 일단 그래요. 아니 기다렸던 질문이긴 합니다. 이제 하신다는 분 한 분 나와서 10억씩 받는다. 됐어요, 이제. 월 10억씩 뭐 1년이면 얼마죠? 120억. 120억이면 뭐 내가 뭐
충분하지 뭐, 그죠? 쓰고도 남죠.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, 그죠?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한마디 더 드릴게요.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급여를 줄 수 있다. 그 정도의 이제 이 사업에 돈이 들어온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다고 했으니까 받겠죠, 그죠? 근데 이 대표자가 이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막 1,000억씩 끊어요. 어떻게 됐어요? 그러면 100억씩 나가죠. 아니 세금계산서 혹시나 한번 보셨으면은 그 끊는 거는 뭐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잖아요, 그죠? 끊을 때 그냥 숫자만 넣으면 그냥 끊기는 거잖아. 영수증. 여러분 뭐 카드 음식점에서도 뭐 발행할 때 그냥 숫자만 누르면은 발행되는 거잖아요. 뭐 120억씩 받아서 1,000억씩 끊어. 어떻게 되겠어요? 그게 예를 들어 이제 그게 실제 있는 돈은 아니야. 근데 그걸로 이제 돈은 그 정도 줄 수는 있어요. 그럼 체납이 얼마나 되겠어요? 그 이상 되겠죠. 이해하셨어요? 진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믿지.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사람이 자료상이야, 예를 들어. 이 자료를 팔아. 그 돈으로 급여를 주고 세금 체납되는 건 그 이상이에요. 한 뭐 5개월 받고 그냥 해외로 나갈까요?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아니잖아요, 그죠? 안 되잖아. 예, 그러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왜냐면 가족이 소중하니까 또.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. 아무튼 불안한 삶을 살게 되죠. 하지 않아도 되는 거. 아무튼 이제 예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혹이 되기도 해요. 왜냐면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. 나는 벌 줄 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거 없어질 수가 없어요, 또. 그죠? 그죠? 생각해보면 없어질 수가 없어. 그 사람 또 이제 또 다른 사람. 근데 또 그 사람의 배우자는 막 자산이 엄청 많아. 막. 실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. 막 집이 막 몇백 채 있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. 아무튼 한 분은 뭐 신불자인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이 되긴 하죠.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도.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넘어가야 돼요. 양도세.